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언만 무성하지 증거가 있냐,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지금 이게 이재호 전 임원과 그 측근들 얘기예요. 그건 이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명박 그 측근들이 다 뭐 말만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거라 함은 네. 증언이 포함되는 거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증, 증언, 증인 이게 다 합쳐서 증거지. 정황 증거도 증거죠. 그럼요. 네. 뭐 종이로 뭐가 나와야 그것만이 증거가 아니다. 근데 지금 증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일치되는 증언이 나오면 그거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는다. 그렇죠. 법률적으로도 그렇답니다. 네, 네. 답이 좀 되셨죠? 예. Y뉴스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역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초일기에 들어갔죠. 예. 저는 아마 늦어도 19일쯤에는 청구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19일이면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늘 아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왜 먹히지도 않는 정치 보복 주장을 계속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주제를 예. 왜 먹히지도 않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설득되지도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주장을 할까? 네.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전혀 안 굽힌 겁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에 이재호 전 의원과 인터뷰하셨잖아요. 뉴스쇼에서 했죠. 예. 예, 그 이재호 전 의원이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친이계인 조혜진 전 의원도 어제 저녁에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측근들의 정치 보복 주장.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의중과 똑같은 겁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검찰에 출두할 때는 정치 보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지만 이미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수를 괴멸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이 얘기했죠. 예, 예.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까 노무현, 죽음,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핵심 단어들을 MB가 직접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바레인 출국길에서도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예, 예. 그런 얘기해서 이미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가급적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는 걸 꺼려왔죠. 예, 예. 그러다가 MB 소환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노 전 대통령이 강제 소환이 됐어요. 네, 그래요. 네. 홍준표 대표가 MB 소환일인 그제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인 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혜진 전 의원도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공공연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MB의 혐의가 한 20가지가 넘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각종 비리 의혹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비시켜서 이명박 때 노무현의 구도를 짜려는 그런 프레임을 짜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네. 왜 이렇게 정치보복이라고 끝까지 설득도 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장하는 걸까? 왜입니까? 첫 번째는 정치 보복 프레임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면 혐의를 시인해버려야 되는데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MB 측근들의 자백과 진술, 증거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이 아니면 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도 예. MB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나 법리적인 문제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걸 이미 판단을 했다? 예. 김원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예. MB의 혐의를 무조건 시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반박하기도 어려우니까 항변하는 방식이 정치 보복 주장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정치 보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게 사실 정치 권력을 잡은 쪽이 상대 쪽을 뭐 찍어서 누르는 거죠. 예, 큰 표적 수사를 통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잖아요. 찍어서 터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업으로 내본 과정, 네. 표적 세무조사, 표적 수사 이건 이미 뭐 지금 현재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적 세무조사는 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세 번째는 편가르기와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MB의 혐의를 인정하고 주저앉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너무 공색하게 되겠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밝힌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겁니다.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기획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역시 MB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안갚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이름을 꺼내는 순간 이명박과 노무현 대비된다. 이건 이런 얘기죠. 검찰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정치보복이라는 MB 측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검찰에서는 전혀 의도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국정원 개혁 TF의 수사 의뢰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보복은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예 찍어서 자 이제 정권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랬죠. 이거 A, B, C, D 찍어놓고 A 털어. 자, 이 팀은 B 털어. 이 팀은 C 털어. 이렇게 가는 게 정치 보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건들을 수사하다 보면 또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나오는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댓글 공작 수사하다가 국정원 특활비 나왔죠. 국정원 특활비가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활비 유용 횡령이 나온 겁니다. 그게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현정 앵커가 방금 말한 대로 제가 구체적 예를 들자면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대대적인 사정 한파가 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수부 검사들에게 명단만 배당됐다고 합니다. 명단? 예. 너는 박철원, 너는 엄산탁, 너는 이건계, 뭐 이런 식으로 명단만 내려왔지 혐의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게 알아서 털어야 돼요. 표적만 준 거고 잡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표적 수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가 촛불 집회로 이 궁지에 몰리니까 바로 2008년 7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 실업에 대해서 표적 세무조사에 들어가죠. 특별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터는 거죠. 먼지털이. 이것도 서울지방국세청을 동원해서 부산에 있는 맞습니다. 태광 실업을 튼 겁니다. 그걸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거죠. 이런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백준 총무기획관에 들어와서 그런 진술을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나. 영포빌딩 지하에 그런 서류가 있는 걸 우리가 어찌 알았겠나. 삼성이 타서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걸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나. 몰랐다. 그래서 11년간 밝히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측근들이 들어와서 줄줄줄 불어주는데 우리가 그걸 입을 닫으라고 하겠나.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냐. 그렇죠.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먼지를 털어서라도 뭐 죄가 나오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뭐 그거를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혐의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표적 수사를 하면 적어도 그런 게 표적 수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거예요. 과거처럼 이런 거죠. 청와대에서 누구 세무조사해라. 누구 수사해라. 하명이 떨어지고 표적을 잡아서 하는 건 이런 걸 우리가 정치 보복으로 보잖아요. 그게 표적 수사, 그게 정치 보복이라는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 외에는 지금 내놓을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내가 혐의를 시인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마지막까지 긴장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두할 때까지 내 잘못이다. 다스는 내 거다라고 시인해버리고 내가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수사팀으로서는 좀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오히려 구속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될 거다. 그걸 긴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마지막까지 뭔가 좀 맞서보겠다는. 근데요, 그거 아니겠냐. 뭐 검찰 입장 이해합니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다 시인했으면 좋겠으면 솔직하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다스가 본인 거라면 본인 거라고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듣죠.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명박 씨가 조사를 마치고 장장 6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6시 반이 넘어서
서울중앙지검을 나왔습니다. 귀가했죠. 봄비 맞으며.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조서를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 다 노라고 했다는데. 예. 시간을 추정해보면 아침 9시 40분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 시간과 커피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점을 빼면 한 6시간 정도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조사받고 6시간을 검토한 거예요. 정말 개새끼. 휴식이랑 모두 다 빠져보면 어쨌든 지금 6시간에서 7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순수하게. 그래 순수하게. 그래서 검토를 예. 6시간을 했다는 거 아니 가깝게. 예. 그러니까 조사 받은 만큼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명박 정말 깨알같이 꼼꼼한 놈이야. 그 조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 음. 한 3시간 넘게 본 것 같아요. 따로 이제 책상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밑줄 치고 제가 증거로 제출했던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꼼꼼하게. 왜냐하면 저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했구나. 이게 꼼꼼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게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했어도 그 문서가 다거든요. 나머지 법원에 가는 건. 그러니까 그 문서가 전부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은 변호인하고 돌아가면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보고 네, 돌리고 네, 뒷장 네, 넘기고 네, 계속 네, 봤겠죠. 네. 근데 사실은 직시법 위반 같은 경우는요. 볼 게 없어요. 저도 한 10몇 번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요. 경찰들이 알죠. 네, 맞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하도 많이 가면 맥만 짚으면 행간만 하고 네. 오케이. 맞아요. 재밌어요. 폼이 있구나. 네, 네. 폼이 그대로 해요. 어쨌건 사실상 99%는 아니다. 내가 안 했다. 이거고 하나만 딱 인정했다 그러죠. 10만 달러를 받아서 여사님한테 드린 거 그것만 인정했어요. 새끼 매너. 그 김희중 씨가 2부 속실 여직원한테 네. 줬다는 그 10만 달러 하나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치졸한 게 나오는 게 나는 안 받았는데 김윤옥은 받았어. 아니 근데 매사에 그런 거야. 이명박이 매사에 그랬다니까. 아유, 자기는 정말. 안 받았는데 아니, 측근 관리를 잘못해서 그 마찬가지 그렇게 예전 됐다. 음모론이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는 무지하게 안 좋다. 이 기회에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자. 황혼 이혼. 사실상 별거 상태. 그런데 이게 이명박이 참 치졸한 게 물론 여기에는 큰 그림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스에 관계된 거는 제발 내 재산은 건드리지 마. 다시는 들어가서 내가 형은 살게. 왜냐하면 부인이 그 대통령이었던 자의 부인이 돈을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 부인이 공범관계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김윤옥이 쳐드셨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다스만은 지킬래. 대신 1억에 대한 거 길면 뭐 몇 년 살 거야? 10년 살겠지? 20년 살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정말 그 치졸함이 나오는 건데 이명박이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우주관에서 돈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잘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빼앗아야 되는데 예. 100억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어제의 이명박의 전술이랄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밑에 있던 실무진들이 나한테 보고를 안 했을 거야. 나는 사실상 받은 적 없어. 이 전략인 거잖아 지금. 지금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명박한테 결국에는 이명박한테 갔다는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제도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자기 측근들이 배신한 거라는 관점에서 나는 받지 않고 내 밑에 있는 애들이 다 해먹었다.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하나 받은 건 우리 마누라가 해먹은 거야. 예. 도덕적으로 완벽한 놈이에요 이놈이.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한 30년을 나눠서 살려고 형, 의의 형, 부인, 사이, 그죠? 사이까지 들어갔죠. 아들. 사이도 들어갔습니다. 사이,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제가 볼 땐 그 집 개하고요 며느리만 빠졌거든요. 거기 개도 있어요? 아니 개를 압수수색했는지 이건 반드시 개 집에다 숨겨놓을 수도 있잖아. 걔가 받았을 수도 지금 있어요. 그 가족들끼리 가족들 구성원 중에 개하고 며느리만 빠져 있고 다 받았어요. 그럼 누군가 개로 위장해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개인 척하면서. 정말 이거는요. 아까 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정치보복 정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한 신문사에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사가 올라왔길래 진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현대사에 2000년대 들어와서 네.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부패한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고 지 마누라고 먹든가 처자식만 처먹는 네, 사례는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망명 가거나 이런 놈은 있는데 가족 구성은 모두 걔하고 며느리만 빼고 다 구성되어 있어 지금. 왜 걔를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걔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걔를 조사해보면 나올 수도 있어.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난 이런 생각까지 해본 사람이야. 예. 그래서 구성원만 가족들만 20명이 넘어요 지금. 이게 이명박이 바보가 이게 아니잖아요. 없어. 이런 사례가 없다. 네, 이명박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된다거나 유죄가 안 난다거나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재판을 봐도 박근혜 최순실 중에 누가 자기 혐의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단 하나도 인정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은 진행되고 선고는 나오잖아요. 이명박도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만한 구조를 만들어야 판을 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상주라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상주가 자기한테 올 만한 그 범죄들을 다 이명박한테 밀어놓고 있잖아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이명박하고 미리 이야기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왜냐하면 보셨어요. 이명박 가족들 중에 이상주를 빼면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적 지식이 있고 이상주가 국제- 사이죠. 예, 예, 국제적인 사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명박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시영도 안 돼요. 그렇지. 김윤옥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상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주는 재판을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 거예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은 지금 자기가 뭐 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야. 이제 이명박도 아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상주를 자기 대리인으로 밖에 풀어주려고 판을 꾸민 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줄기로는 21건이죠. 그다음에 소소한 걸로 들어가면 28건 정도 되더라고 범죄 행위가. 자, 그러면 이 범죄 형량이 벌써 나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야수님 말에 동의한 게 어느 정도 지금 형량 나누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네.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범죄 혐의에 대한 공표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요. 나오는 보도들을 언론사들이 취합해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카테고리 분류하기 나름으로는 몇 가지 죄가 되고 몇 가지 죄가 되고 이거는 확실합니다. 검찰에서는 몇 가지 죄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렇죠. 예,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고도의 지금 잔머리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문어발처럼 다 미뤘잖아요. 지금 혐의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들이 예, 나를 예. 이용해서 돈 예. 받았다. 이렇게 미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가족이거든. 형, 동생, 그 형, 사이 다 이러잖아. 조카. 예. 이런데 불러놓고 회의 안 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눠서 가서 살 때 돈만은 뺏기면 안 된다. 이 강한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1년 전 요맘때 상황하고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범죄는 박근혜가 이명박을 보고 배웠는데 검찰에 대처하는 방법은 박근혜를 보고 이명박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죄 받는 거는 따로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명박이 지금 각종 피의자와 증인 그 관련자들의 모든 증언이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명박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그것을 본인들의 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김백준, 김희중, 이동형 조카죠. 김성우, 권승호, 이병모, 이영배, 박재환, 김주성, 강경호, 이팔성, 최등규 그리고 형님 이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거든요. 이상은이 검찰에 출두해서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일부는 이명박한테 갔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디스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니라 그죠. 형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형 거지 내 거 아니다. 난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실드를 치면서 도곡동 땅 판매 대금 67억 중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 사용한 그 사실관계가 있단 말이야. 네. 그렇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빌렸다 빌린 그랬죠. 거야. 다만 이자를 안 줬을 뿐이야. 그런데 이상은이 거기서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 가서 그 정도의 큰 돈, 크잖아요. 200만 원도 아니고. 예. 그 정도의 큰 돈을 내가 빌려줬으면 내 기억이 없을 리가 없다. 빌려준 거 아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쁜 놈들이야.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는 놈들이야. 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정말 또 말씀드리지만 치졸하기가 그지없는 것이 한때는 자기를 따랐고 자기가 먹여 살렸던 자기 쫄병들이잖아요. 자기 부하들. 그런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렇게 모든 자기 부하들을 나쁜 놈들을 만들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냐 말이죠.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리운전은 1800-6606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나는 깜짝 놀란 보도를 하나 봤어요. 이것도 찬반으로 몰고 가?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야라고 하는 쪽의 변호사 한 명하고, 그 변호사는 생명을 까고 인터뷰를 하고, 청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관계자는 이런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발부를 할 거다 안 할 거다가 아니라 검찰에서 청구를 할 거다 안 할 거다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논리가 그래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거기서는 꼭 그 논리가 등장해요. 전직 대통령 2명 다 구속되는 그 부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내요. 근데 우리 국민 정서에는 전혀 안 맞잖아요. 사실 박근혜와 형평성도 안 맞잖아. 뭐 형평성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죄 양도 다르죠. 지금 이게 검찰에 구속돼서 지금 증언하는 사람들이 다 주범을 이명박이라고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이 명시적으로 나는 아니야라고 부정했으니까 그럼 검찰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범은 신원 미상의 모 주범이 있고 그 신원 미상의 주범의 종범들인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혐의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검찰이 스스로 진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지. 그 무슨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이제 말을 잘 꺼내는 우리 권 PD가 세 개의 지금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프레임을 좀 얘기를 해야 돼. 이 프레임을.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감방에 보낼 수 없다. 이 주장을 저는 누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민이 10명 중에 8명이 지금 구속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는 누가 꺼낸 거죠? 저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박근혜가 대통령인가요? 탄핵됐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기록 말살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네. 이런 것만큼 박근혜 정부는 아예 기록을 말살할 만큼 형벌이 위중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국민의 손으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제가 그냥 뭐 좀 편집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명박보다 더 범죄 사실 중환자가 인류의 현대사에 있었나? 2000년대 들어와서 있었나 한번 대보세요.
독재자들 한번 대보세요. 왠지 없다니까요. 이탈리아에서 댓글을 달 것 같아요. 지금 이 범죄 중에요. 빠진 게 지금 여러 개가 있어. 댓글 수사 오늘 고발됐죠.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멀었어요. 아직 시작했어요. 방산비리, 예. 4대강, 그다음에 부정선거 관권 개입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정도의 범죄는요 역사상에 그래서 희대의 범죄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이미 전직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또 넣냐 이 프레임은 이명박 전봇대로 이빨 쑤시는 소리야 그게. 야, 진짜 이게 시민님 예.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뿌듯해지네요. 뭐라고. 세계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러면 아니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네 옆 동네 살인자가 나왔는데 또 그 동네에서 또 나왔어. 옆 동네 살인자 넣는데 또 넣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가자고요. 뭐냐면은 저쪽의 실드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몰고 가냐면 처음에 이명박에 관한 수사는 댓글 수사 등으로부터 시작했다. 근데 댓글 수사를 기소하지 않고 지금 개인 비리 뇌물로 지금 쳐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거다. 애초에 이명박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것저것 끌어들인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이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저쪽 인사들 인터뷰를 보면. 아 이재호 그건 지저분하게 네. 하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댓글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공방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인 비리들이 사실 드러난 거거든요. 엄연하게 드러난 사건을 놓고 수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엄중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 엄중함 때문에 댓글 수사가 미뤄진 거라고. 그렇죠. 뒷전에 좀 밀린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이 들어가 계시면 이제 합산해가지고 지금이 이게 이제 100 정도의 범죄 사실이면 나중에 재판장에 설 때는 아마 한 1000 정도의 죄목이 같이 얹어져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주 기자도 어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회의에서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주 기자가. 예. 주 기자나 많은 관련자들이 이명박의 죄를 개인 돈 들어서 다 추적했단 말이에요. 지난 9년 동안 기억 안 하세요? 다 나시죠? 그러니까 주진우도 추적하고 뭐 도망 다니면서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 자료가 몽땅 다 넘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들이 많잖아요, 지금 범죄들이. 그러니까 그게 확인된 거지 이것이 뭐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럼 범죄를 저질리 말아야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 사실은 0%에 가깝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고요. 그런 기대 속에 만약에 진짜로 이명박이 구속이 안 되는 사태가 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는 거고요. 아, 그러면 검찰은 아마 해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제 나온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명박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 있냐면은 공범들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랬잖아. 검찰이 그간 준비 많이 했네. 네. 그러면서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검찰이 엄마 검찰이 그간 준비 많이 했네.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언론의 공표가 안 된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거다.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과 수사 받는 것 때문에 공표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명박 피의자한테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했던 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다 밝힐 수는 없는 거고 다 공표 안 했을 거다. 실제로 스모킹 거는 또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황하더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